안녕하세요. 돈자크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월요일이에요. 오늘은 돈 얘기 말고 돈 얘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수능이 이제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수능을 망친 자녀분을 둔 부모님 혹은 그 당사자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은 굉장히 좌절되고 막 모든 일이 너무 힘들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수능을 위해서 달려온 시간이 얼마인가요? 보통은 요새는 거의 한 살부터 달려요. 왜냐면 뭐 백화점 문화센터부터 가잖아요. 요미요미 다니고 우리 땐 요미요미가 있었는데 미술학원 이렇게 체험 미술 그런 게 우리는 제가 놀랐던 게 저희 아이 6살 때 무슨 과학 체험하는 곳이래요. 첫 회가 무료라고 해서 다 안 가본 사람이 없더라고요 동네에서. 그래서 가봤어요. 가봤더니 그 상담실 전에 복도에 대기실이 있는데 대기실에 앉아 있을 때 그 벽의 천장에 커다란 현수막이 어마어마한 크기로 쫙 걸려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로드맵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유치원 때잖아요. 지금 뭘 하고 뭘 하고 뭘 해야 결국 특목고 자사고를 가고 결국은 뭐 스카이를 가고 아니면 아이비리그를 간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모르실 수 있죠. 그래서 체험 수업 한 번 하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가서 체험 수업 한 거는 사실 수업은 별거 없어요. 제가 뭐 주방에서 해줄 수 있는 뭐 충분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데 그 포장이 얼마나 혹하게 해놨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수능 날 하루를 위해서 우리는 그때부터 아이들이 달려왔고 또 부모님들도 같이 달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하도 사교육에 진절머리가 나서 큰 세대라 큰 사람이라 아예 아이를 사교육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자유롭게 이제 놀면서 이렇게 아이와 함께 그렇게 속없이 이렇게 자랐는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지금은 공포심리가 더 조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달리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니까 함께 달린단 말이죠. 그 모든 여정이 뭐 수행평가도 있고 하지만 어찌됐든 수능이라는 큰 관문을 통과를 반드시 해야만 했고, 그래서 모든 거의 19년의 노력을 그날 하루에 결정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상실감과 허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론 잘 본 분들도 뭐 계시겠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은 우리가 사실 모두 다 알고 있어요. 옛날의 공식은 다 깨졌다는 걸.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자기 자신이나 특히 자녀 문제로 들어오면 상당히 시야가 좁아져 버려요. 너무 희한하죠. 너무 희한하게 자식 문제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인데 시야가 확 좁아서 아무리 현명한 부모도 보이지가 않아요. 예. 사실 우리 다 알잖아요. 취업 안 된다는 거. 제가 아는 지인한테 그랬어요. 그 친한 지인인데 요번에 이제 수능 재수를 했어요. 그 애가 아들이 재수를 했는데 성적이 거의 똑같아요. 신기하죠? 1년 내내 수능만 공부를 했는데 성적이 똑같아요. 거의. 그냥 그 성적 재배치? 뭐, 영어 1등급 받았는데 영어가 2등급. 수학이 뭐 3등급이었는데 수학이 2등급. 해서 결국은 뭐 이렇게 등급 재배치만 일어나지. 왜냐면 잘했던 부분은 또 실수를 하더라고요.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성적이 오르기도 하고. 하여튼 그래서 큰 변화는 없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작년에는 다 상향 지원을 해서 대학을 못 갔다고요. 못 갔는데 이번에는 뭐 아무데나 보내라 일단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은 벌써 삼수 얘기를 한대요. 친구들이 다 삼수한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무 친하니까 제발 이번엔 아무데나 보내라. 엄마도 그렇더라고요. 그 동생도 이번엔 아무데라도 보내야 된다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 아무데라도 가야 되냐면 어차피 서울대 나와도 취업을 못한다. 어차피 서울대 나와도 취업을 못하는데 대학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더 남이니까 객관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한 1, 2년 후에 저도 닥치면 내가 너무 심한 말 했구나. 그때는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도 제 시야가 좁아져 있을 테니까. 근데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이유가 저도 이 시야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있어요.
근데 우리 다 알잖아요. 서울대 나와도 지금 취업이 안 돼요. 연세대, 고대 나와도 취업이 안 돼요. 지인들 정말 똑똑해서 아이들 다 뭐 스카이 가고 아니면 카이스트 가도 지금 취업이 안 돼서 대학원 들어가고, 아니면 심지어 제가 카이스트를 졸업한 어떤 지인의 딸이 네이버 인턴 들어갔다고 좋아하더라고요. 웃기죠. 지금 그런 시국이에요. 그거 다 알아요, 사실은. 모르는 건 아닌데, 그건 그거고, 일단 대학은 대학인 거죠. 그런데 지금 전공을 잘 가려고, 뭐, 대학을 한 단계 더 올려가려고 재수 삼수하는 게 솔직히 의미가 있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옛날 저희 세대 때는 의미가 있었어요. 저희 세대 때는, 아니면 저희 부모님 세대 때는 학벌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지금도 이제 한 자리 하고 계신 분들이 다 그 카리텔이잖아요. 의미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 때부터도 그게 깨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뭐 집을 2019년에 샀다 그랬잖아요. 2019년이면 저도 이제 40대 중반인 나이였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 딸의 친구 엄마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은 부부가 다 고졸이었어요. 저는 공부를 꽤 했고 대학도 제법 괜찮은 대학을 나왔고 공부를 계속해서 더 학위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애 사교육도 안 시키고 이제 막 놀러 다니면서 길에다 돈을 다 썼죠. 그런데 그 엄마는, 그 부부는 고등학교만 나왔는데 악착같이 돈을 모으더라고요. 돈을 모아서 집 분양받고 또 넓히고 넓히고 해서 집 두 채 만들고. 근데 그 엄마의 로드맵은, 그땐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근데 그 엄마의 로드맵은 제가 그 5살 때 그 아이 체험학습, 과학 체험학습 갔던 그 학원 로드맵처럼 딱 확고했던 거예요. 그때가 이제 저희 아이 6살 때. 그 비슷할 때였네요. 그 아빠가 그러더라고요. 그 남편이, 누구 엄마 그러면서, 아이들 키우면 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해놔야 돼요. 이러더라고요. 저는 완전히 그 바보였죠. 저는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요. 이러면서 지금 생각하면 진짜 발등을 찍고 싶은데, 그때 막 그렇게 신도시 분양받고 그렇게 이렇게 하는데, 저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같이 가시죠. 친하니까. 근데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어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딱 고등학교였기 때문에 몇 살까지만 회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도 있었고, 아이를 그러면서 이제 학원비 많이 든다고. 그래서 저는 학원 안 보낼 건데요. 그래서 괜찮아요. 이런 거예요. 참 어리석죠.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한 십몇 년 후에 보니 이분은 벌써 자산이 저랑은 비교할 수 없게 불어난 거예요. 물론 저희 남편보다는 한 몇 년 일찍 퇴직을 하시겠지만, 이분의 로드맵은 그렇게 해서 집을 몇 채 해서 결국은 이제 뭐 부동산으로 이제 이제 상가주택을 지어서 월세 받으면서, 뭐 이 로드맵이 있더라고요. 그게 마지막까지 유효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요새 상가주택이 뭐 열악하니까, 안 좋으니까. 근데 여하튼 간에 제가 이제 지금 돌아서 보면 그 사교육의 로드맵보다 훨씬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돈이라는 거는 사람을 안 가려요. 공부는 사람을 가리죠. 똑똑한 애, 암기력 좋은 애 가리죠. 근데 돈은 안 가리거든요. 돈은 똑똑하다고 더 많이 스스로 불어나 주는 것도 아니고요. 학벌이 짧다고 천천히 불어나 주는 것도 아니고, 대우가 다르지도 않아요. 돈은 그냥 자기한테 관심을 있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차곡차곡 쌓아가는 사람한테 돈은 붙어요. 마치 자석처럼, 자석이 있으면 그 쇠는 가서 붙잖아요. 돈이 붙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막 투기하고 막 도박하고 이런 사람 아니면. 그래서 훨씬 더, 결국은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서 어떤 한 자리를 하면서 자기 앞가림을 걱정 없이 하는 사람으로, 하나의 인격체로 키우고 싶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의대 열풍이 부는 것도, 뭐 죽을 때까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자격증이라는 게 있으면. 결국은 아닌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 안에 베이스에서, 뭐 명예도 있겠지만 베이스에서 적어도 배는 골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게 깔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돈을 사교육에 이제 푸시를 하고 하는데, 그럼 지금 수능이, 대학이, 학벌이, 그 로드맵이 유효한지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유효한 전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젊은 아름답고 정말 꽃 같은 이런 엄청난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이 젊은 시절을 재수학원에서 재수 삼수하면서 바친다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아이한테 좀 투자하는 거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아이한테 지금 너무 돈만 얘기하면 그 애들은 결국 어찌됐든 자기 전문성이라는 스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 돈으로 빠지기보다, 근데 돈은 디폴트라는 개념으로 아이들한테 접근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저는 이제 권장하지는 않고, 대학을 가도 아이들한테 지금 우리가 뭐 증여하는 게 열풍인데 사실 뭐 2천, 3천, 5천 이렇게 증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저도 해봤어요. 제가 증여를 했거든요. 큰 금액을 했어요. 일부러 증여세를 내고. 그랬는데 아이가 5천에서 7천 되는 게 그다지 감흥이 없어요. 왜냐면 애들한테 돈이 되게 추상적이더라고요. 큰 돈은. 그래서 이게 감흥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싹 다른 쪽으로 이제 이체를 하고 어떻게 했냐면 애한테 10만 원씩 용돈을 주면서 그 10만 원은 무조건 투자를 하겠어요. 한 지금 3년 됐어요.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은 무조건 주고, 뭐 또 이제 특별할 때 설날 뭐 이럴 때는 한 30만 원 주고. 근데 그거 학원비에 비하면 그거 얼마 되지 않는 돈이거든요. 네, 그 한국에서 학원비, 근데 학원도 다니긴 해야죠. 애들이 공부를 해서 또 선택의 그 기로를 넓혀야 되니까. 근데 한 10만 원씩 안 다녀도 되는 데를 빼든지 아니면 조금 더 하든지 해서, 이거는 이제 투자 공부다 생각을 하고, 그러려면 이제 부모님 먼저 투자 마인드는 정립돼 있어야 돼요. 애들한테는 10만 원씩만 딱 적립 투자를 하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로드맵에 가장 그 초석인 것 같아요. 애들이 그 작은 돈이 불어나가는 걸 되게 신기해요. 처음에 10만 원씩 모여봤자 한 1년 해도 100만 원, 100만 원 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도 되고, 저는 2022년에 또 시작을 해줬기 때문에 1년 내내 애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 투자라는 거 꼭 해야 돼? 막 이러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플러스가 되는데, 아니 10만 원씩 받는 애가 플러스가 40만 원이 되니까 엄청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60만 원이 되니까 깜짝 놀라면서 돈이 언제 이렇게 불어났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천만 원이 7천만 원 될 땐 애가 그 감흥이 없어요. 애도 크면서 돈의 단위가 커져야 비로소 그 자기가 월급을 받아봐야 뭐 1, 2천 크고 1, 2억 크고 이렇게 느끼는 거지. 아, 얘들의 그 눈의 기준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저는 큰 돈이 아니라 작은 돈을 줘서 직접 사게 하고요. 처음에는 여러 개를 샀다가 지금은 이제 지수 위주로 사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나 이거 사보고 싶어 그런 게 있으면, 대신에 이제 네가 평생 안 팔 주식이라 야 그러고 생각하고 사야 돼. 그렇게 이제 조건만 줘요. 조건만 줘서 아이가 사겠다고 하는 주식을 사게 하고 절대 못 팔게 해요. 왜냐면 이것도 학습이기 때문에 자기 선택이 뭐 나락으로 가는 경험도 소액으로 하면 얼마나 귀중해요. 그래서 이 투트랙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는 물론 이 성장기에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자기 선택의 폭을 넓히는 과정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 학원 다 필요 없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에서 키우려면, 저도 학원 없이 애를 키웠는데 어떤 난관을 넘을 때 쉽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아도 좋아요. 아니면 나는 소신이 있어서 안 키운다? 더 좋아요. 하지만 어찌됐든 학령기의 아이들의 선택의 폭을 꿀 넓혀주는 그런 학습에 대해서는 투자를 할 가치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생각이 이제 바뀐 거예요. 그렇지만 투트랙으로 가세요.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이 아이가 반드시 경제적인 걸 투자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방끈만 길어도 제 그 친구 어머니, 아버지처럼 저는 따라가지 못해요. 그 로드맵이 어머니, 아버지는 있으셔야 돼요. 아이의 학벌 로드맵이 아니라 아이의 경제 로드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때는 10만 원, 10만 원 이 정도 돈으로 해주는 게 좋고, 대학교 가면 단위가 조금 더 올라가면 좋겠죠. 그러면서 아이가 반드시 그 푼돈으로 목돈이 되어가는 과정, 그 여정을 좀 학습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시야를 넓혀 본다면, 지금 수능 성적 좀 안 나왔다고, 내 실력만큼 안 나왔다고 너무 속상해하고 거기에 몰입돼 있고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여건 내에서 가고, 또 안 되면 또 다른 뭐 재수 삼수를 하더라도 반드시
이 투자, 경제를 옆에 사이드로 탑재해 주세요. 아이들이 괜히 도피처로 나는 그럼 돈 버는 게 좋아 이렇게 가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궁극적으로 경제에 관심이 있어서 그쪽을 파면 너무 좋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내가 무엇을 선택을 하더라도 경제는 우리 대학에서 교양 과목 있죠? 기본으로 이수해야 돼. 기본 교양 과목이다 생각을 하고 아이들한테 하나로 탑재해 주시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도 경제적인 여력이 있으면 느끼실 거예요. 선택이 얼마든지 많다는 거. 아이가 뭐가 막혀도 내가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 선택지가 확 늘어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머니 아버지들도 경제적으로 투자를 해서 여유로워지시고, 아이들한테도 수능에만 몰입돼서 근시안적 사고로 그렇게 살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탑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